설립 72주년을 맞이한 한세대학교가 설립 감사예배와 오순절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와 대담을 진행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해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밝히고 교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오는 6월 14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총회 본부를 경기도 양주로 임시 이전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설립 72주년을 맞이한 한세대학교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학교 발전기금 20억 원을 전달했는데요. 사랑과 은혜가 넘친 축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한세대학교 운동장이 흥겨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난 달고나를 만들고 다트를 던지는 등 오순절 축제로 학교 전체가 들썩입니다. 저는 오늘 축제를 하려고 이 학교에 왔다 할 만큼 너무너무 이 축제를 기대했고 그래서 저희가 막 행사도 엄청 많이 준비했고 올해로 설립 72주년을 맞은 한세대학교. 지난해 백인자 총장 취임을 계기로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한 한세대학교는 비상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슬로건에 따라 융복합혁신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학교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다채로운 학과 부스와 푸드트럭, 8명의 인기 가수 공연 등 한층 더 풍성해졌습니다. 네, 이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신 후원금을 토대로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고 저희 총장님이 새로 작년에 취임하시고 이제 작년 올해 그래서 학교의 시설이나 학교 복지가 좀 더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 오순절 축제도 마찬가지로 총장님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좀 더 큰 규모의 오순절 축제를 개최할 수 있었고 학생들 또한 만족하고 지금 오순절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제 시작과 함께 열린 한세대 72주년 설립 감사예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대학교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을 누리길 바란다며 학생들을 응원했습니다. 우리 한세대학교가 일어나서 여러분 가진 이 꿈과 희망을 진리와 자유를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 나라를 다시 진리의 굳건히 세우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이후엔 한세대학교에 20억 원의 학교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20억 원 발전기금 전달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금까지 약 600억 원의 금액을 후원했습니다. 이 밖에 순복음 선교회 등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 기관들은 4년간 100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러한 큰 도움 덕분에 저희 학교는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립대학들이 모두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65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귀하게 번 작은 돈을 모아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이영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늘 후원해 주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아낌없는 후원과 대대적인 변화 속 맞은 72주년. 한세대학교는 더 높은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와 대담을 진행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해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간 극우 성향 개신교 집회를 이끌며 논란을 빚어온 손 목사는 경찰 수사에 반발하며 또다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4.2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 3월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는 당시 후보였던 정승윤 교수와 대담을 진행하고 이를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손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최근 손 목사와 세계로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현행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손 목사와 교회 측은 이번 압수수색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반발했습니다. 핸드폰과 모든 것들이 다 압수가 되었습니다. 몇 마디 말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압수를 하고 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영상을 게시한 손 목사는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해 또 한 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과 선동성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손 목사는 우파 후보로 단일화된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망하면 저와 같은 일을 모든 국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한마음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극우 개신교계의 반탄 집회를 주도해온 손 목사는 여전히 주일 설교와 집회 등에서 정치적 선동 메시지를 이어가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손 목사가 속한 예장 고신총회 내부에서 손 목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일부 노회에선 손 목사에 대한 신학 조사를 요구하는 헌의안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한국교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다시금 천명하고 교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젠더 이데올로기 이슈가 문화와 법의 이름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성경적 창조 질서와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열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나눴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영걸 총회장은 사회 전반에 확산된 상대주의를 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주의의 험한 물결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데 절대 기준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절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교회와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순종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강의를 맡은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족 형태와 성 정체성, 그리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가 성경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단지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닌 경제, 정치, 신학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성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문화, 교육, 정치, 경제, 신앙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포괄적, 모든 말에 대하여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대가지고 동성애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박 목사는 기도와 실천으로 교회가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적 전쟁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건 정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교단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셔서 외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동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세미나는 참석자 전원이 우리는 성경적 가치와 신앙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구TV 뉴스 전도헌입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오는 6월 14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대회준비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성혁명과 차별금지법에 맞서기 위한 국민적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대회장을 맡은 오정호 목사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파도에 선진국들이 무너졌다며 이를 막기 위해 영적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통합국민대회에서는 기독교계 인사들이 중심이 돼 퀴어 축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인권특별법, 인권정책 기본법안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밖에 특별기도회와 개회식, 국민대회, 퍼레이드, 문화공연 등이 진행되며 청년 중심의 문화축제 형식으로 열릴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던 총회 본부를 경기도 양주시로 임시 이전했습니다. 기간 본부 임직원들은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새 본부를 통한 교단 운영의 안정과 새로운 부흥을 소망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총회 본부를 경기도 양주시로 임시 이전하고 교단의 미래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기간 본부 임직원들은 양주 이력연수원에 마련된 새 본부에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새 시대에 걸맞은 교단 운영을 다짐했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새 본부를 통해 교단의 화합과 새로운 부흥을 기대한다며 특별히 본부 이전을 위해 헌신한 교단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감리교가 새롭게 새로움의 모습을 위하여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길뿐만 아니라 본부가 모든 교회와 모든 감리교회의 교우들을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감리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총회 실행부 위원회에서 본부 이전을 결의했습니다. 감리회는 이력연수원 시설을 임시 본부로 활용하고 기존 광화문 빌딩 사무실의 임대를 통해 수익을 확보해 본부 운영의 안정과 응급기금 확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 연간 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 수익금을 바탕으로 4년 뒤 다시 서울 도심에 새 본부 건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일은 정말 과감한 일이라고 다른 교단들은 놀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합쳐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6년간 머물던 광화문의 터전을 떠나 새 본부 시대를 맞이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번 본부 이전 결정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교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연구학회가 오는 17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채플실에서 제3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비인가 신비주의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며 김성욱 박사와 이재욱 박사, 유영권 박사 등이 발제를 맡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신비주의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역사 속 신비주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신비주의 이단 집단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한국교회 안에 있는 종교성, 숙주 배양 가능성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합동 호남 노회장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정읍 성광교회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호남 지역 합동교단 노회장들이 참여해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 신임 회장 선출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예배에서 협의회 회장 김판정 목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목회자들의 사명과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열린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 선거가 이어졌고 행안교회 조창성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조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근거한 목회가 중요하다며 헌법과 규칙을 지키며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돕는 것이 노 회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남 협의회 노회장단을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앞으로 그분들을 그런 쪽으로 그리스도의 왕도심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되자, 노회장이 되자 하는 쪽으로 회의를 인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에 조 신임 회장은 호남협의회와 전북노회장협의회를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며 섬김과 헌신으로 협의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유명 복음성가 작사가인 안산 호산나교회의 최수련 목사의 복음성가 찬양시 발표회가 부천 은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최 목사는 그동안 370여 곡의 복음성가 찬양시를 발표했고 대표곡으로는 나의 아버지,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고난이 유익이라 등이 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인 강수정 선교사, 문경미 목사 등이 최 목사가 시로 작곡한 하늘을 나는 새처럼
내 마음의 보좌의 등을 열창했고 많은 성도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주요 19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소비와 건설업 등의 내수 침체에 정치적 혼란까지 겹치며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바라보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도 0%대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46%로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1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분기만 해도 1.3% 성장으로 주요 37개국 중 중국에 이어 6위를 기록했지만 2분기에 이어 3분기와 4분기까지 0% 안팎으로 가며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 가입자 유심 해킹 사고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과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악용 방식은 휴대전화 유심이 해킹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원격 점검을 구실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입니다. 원격 제어 앱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설치하면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수출이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여파가 지역 경제로 파급되는 양상입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지역 경제 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수출은 부산 등 10개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이 감소한 시도는 작년 4분기 7곳이었지만 올해 1분기 1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1분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하면서 작년 4개 분기째 이어진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3월 시작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조치 등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2일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관세 전쟁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 무역 관계에 완전한 재설정을 이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90일간 양국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현재 설정된 30%보다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신이 제안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길 바란다고 현지 시간 12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열릴 회담에 함께 참석해주길 바란다며 이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15일 튀르키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직접 대화하자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정상들끼리 보자고 역제안한 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지 시간 12일 미국, 이스라엘 이중국적 인질인 에단 알렉산더를 석방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때 가자지구로 납치된 지 584일 만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 적십자사의 정보에 따르면 인질 1명이 적십자사에 인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스라엘군 특수부대의 호위 속에 이스라엘 남부의 진지로 이동해 기다리던 가족과 재회했고 간단한 건강 검진을 받은 후 텔아비브의 의료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른 더위는 모레 비가 내리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7도, 광주 26도, 부산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깁니다.
남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세상의 창조 질서인데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암수가 하나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것과 동시에 기독교적 가르침이 사회법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